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2023년 개방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가 의정부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국방부에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무상 사용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개방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의정부시는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약 1억 6천만 원을 국방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방 이후 의정부시와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무상 사용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사용료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정부시의회가 직접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 13명 전원이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유지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통행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교통, 어쨌든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런 거는 국유지라고 이 통행료를 받는 거는 정말 부당하거든요. 시의회는 정부와 국방부에 통과도로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 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에 조속한 심의 통과와 함께 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국방부는 반환 공여구역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저희들이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70년 넘게 미군 기지로 인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의정부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렵게 개방한 도로에 매년 억대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직원 공금 횡령 사태와 관련해 3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대표는 시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구단이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를 발견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사실은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표는 이어 자신이 2023년부터 꾸준히 구단을 후원해왔고 올해 20억 원을 후원하며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자 했다며 김포FC가 더 좋은 구단이 되길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14일 김포FC 직원의 58억 원 횡령 사실을 알리고 경찰 수사 및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더 늘어나 8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포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 등을 통해 횡령 규모와 자금 사용처, 공범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앞 서영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출마를 통해 당정 협력체계 구축, 당원 주권 실현, 60개 지역위원회 지원 강화, 청년 플랫폼 구축 등을 도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인 서 의원은 3선 부천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 등을 거쳤습니다. 폭염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급대원들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정오쯤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환자가 폭염 속에서 택배 배송 중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인 열탈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환자는 당초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위험성을 알리며 지속해서 설득한 끝에 동의를 얻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 속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 위험이 크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연간 16조 원 규모의 예산을 4년간 관리할 시금고를 곧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인천시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예산개혁 TF가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간담회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이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시금고는 16조 원에 달하는 인천시 현금 및 유가증권에 출납을 하고 보관하는 곳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돼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보관하는 곳간이기 때문에 탈세, 배임 등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윤리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일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최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시금고는 관련법에 따라서 엄선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재정예산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고선정 공모에 참여할 5대 시중은행과 간담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이들 은행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후속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을 위해 재연을 한다면 어떨까요?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절차들이 있는데 금고위원회의 구성 운영, 공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금고 약정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재정예산개혁 TF 후속 절차는 즉각 중단해야 금융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제10대 부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박병권 의장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규 부천시의회 부의장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초선시 의원으로서 부의장에 선출된 김영규 의원은 격식과 관리에 대신 패기로 밀고 나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과 또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례와 격식에 매몰되기보다는 초선의 패기와 현장성을 바탕으로 의회 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을 중재하는 단단한 가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말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부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대립을 넘어 부천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도심 정비 사업과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원도심 골목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르신 1인 가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악문화공간 지음이 부평 아트센터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김한현 부평구의회 의장, 부평구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는데요. 지음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음악 중심 문화 거점입니다. 음악 기록 전시와 음반 감상, 교육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 고석준 선생이 기증한 LP 음반 등 음악 자료 약 6,000장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및 한국근대문화권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선 우리 부평이 에스컴 미군 기지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음악 도시도 저희가 했었고, 이 음악과 관련된 우리의 스토리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4일 새벽 4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심국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내부에 집기류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4월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면 시공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듈러는 일정한 규격의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공법으로 공사 기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고령층 주민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AI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모듈러 주택과 AI 도입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도입 여부는 추후 제물포구 인천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부천시도 무더위 쉼터와 무료 생수 나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오는 10일부터 37개 동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을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야간에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인 오아시수는 기존 운영 장소에 더해 부천시 3개구에 각 1곳을 추가해 모두 7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초고령자와 거동 불편자, 노숙인 등을 비롯해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은 행정재정과 복지보건 등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64건, 15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 사업입니다. 투표는 양천구민은 물론 관내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등 양천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 사업은 온라인 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되며 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행정안전부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 지원 거점인 에피소드 카페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상담 톡톡 리뷰 등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과 제도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여러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복약을 돕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 대상은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중 복약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장수센터가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 상담과 약물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복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도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400억 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짓고 있는 국내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완공을 코앞에 두고 시민단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설 용도를 바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들어갈 막대한 운영비를 누가 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인데 이에 대해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건설 현장. 국내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사업비 411억 원이 투입된 이 경기장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불과 2달여 남겨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정부 지역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가 바둑 경기장 건립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유는 완공 이후 매년 들어갈 운영비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의정부시가 한국기원에 경기장을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고 협약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억 원의 운영비를 온전히 시가 떠안게 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민들에게 재정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관에는 왜 막대한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한국기원과 맺은 협약은 곧 효력이 정지된다며 새로운 협약을 맺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한국기원에 적정 운영비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지에 대해선 공사를 중지할 경우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와 함께 주민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짓고 있는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 지역 경제를 살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